자, 지금 보고 계신 파일은 지난번에 했던 파일 그대로예요. 뷰박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오겠다라는 형태 그대로고요. SCSS 데이터 이미 다 변환이 된 상태니까 물론 따지자면 아래쪽 인디케이터 들어가는 거는 따로 만들어 넣어야 되니까 그거 다 치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 기존에 있던 JS 문서에다가 추가로 데이터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첫 번째 거는 뭐예요? 헤더 불러온 거고요. 이거는 뷰박스에 슬라이드 이거 원 첫 번째 거 불러온 거고요. 이번에 저는 다시 뷰박스에 슬라이드 두 번째 거를 불러오려고 합니다. 그럼 해당하는 HTML을 올려주세요. 없어요. 첫 번째 거 그냥 그대로예요. 첫 번째 만들었던 어디 갔죠? 템프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슬라이드 area.html 그대로입니다. 바뀐 거 없어요. 이거 나중에 바꾼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은 안 건드렸습니다. 그냥 그대로 불러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하는 주소 데이터는 위에 있죠?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불러올 거예요. 자, 패치 가볍게 데이터 불러오고, 이 i는 then, 자, 그러면 레스폰스 데이터 불러오겠죠? 이 데이터를 저는 return 레스폰스를 쓸 건데, 제가 중괄호를 안 썼기 때문에 return은 없어도 된다. 만약에 중괄호가 들어가면 return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면 텍스트 글자화 시켜서 반환할 거예요. 그 글자를 반환을 했다면 저는 then 다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아니면 HTML이라고 하셔도 관계없겠죠. 들어온 데이터가 HTML 코드니까. 자, HTML 코드를 어디 안에 넣을 거냐? 저는 위에 있는 뷰박스 내부에 넣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inner HTML 하면 이건 기존의 코드에 태그를 집어넣은 거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inner HTML은 안 되잖아요.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뷰박스에다 바로 넣지 않고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기존에 있는 태그에다가 섹션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자, 이때 들어가는 박스는 그냥 뷰 박스 2라고 하죠. 쉽게 하겠습니다. 자, 뷰 박스 2 그럼 선택해 줘야겠죠. 카피 2.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뷰박스 2에다가 inner HTML 그럼 되죠. HTML 코드로 집어넣어 주세요. 요거를 HTML. HTML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냈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얘를 기반으로 몇 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자,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본 결과 로드 데이터 자체는 브라우저 여러 개가 띄워져 있는 경우에 최초에 하나 인식을 하는데 이후에 띄운 브라우저에서는 동작을 안 해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냥 스크립트를 생성하게 하고 스크립트의 기능을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이거 뒤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만드는 게 낫겠군요. 자, 따로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한 번에 하나의 기능만 then. 자, 그러면은 해당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는 이제 추가 작업을 할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또 써먹기에 좋게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위로 하나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서 바디 하나 선택해 주겠습니다. const body는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바디. 자, 그럼 바디 하나를 선택했죠.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함수의 이름은 const fn make script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펑션 필요 없죠? 자,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뭐냐면 이 밑에 있던 거 요거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할게요. 붙여 넣었어요. 자, 랩 뒤에 넣어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만들어진 순서대로 집어넣는 게 좋을 테니 랩보다는 저는 아까 했던 body라고 하는 곳에다가 내부의 뒤에 append를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이 안에는 저는 주소를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뭐 이것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지금은 그대로 집어넣는 걸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URL 데이터라고 하나 써주면 가볍게 넣을 수 있겠죠. 기능이 하나가 아니라 한 군데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활용하기 좋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된 거를 쓰겠다. 어디다가 기존에 했던 것도 한번 써보면 되죠. 여기 쓰고 바로 안에다가 얘 갖다 넣으면 되죠. 직접 쓰니까 좀 이상해요 한다면 변수 따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 저도 그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한 줄은 되니까. 자,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새로 만들 내용에다가도 똑같이 넣어주고, 파일 이름은 to 뭐 아니면 fade area fade 라고 써서 파일 이름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가볍게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 경로에 맞춰서 파일이 들어가 있겠죠. 생성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탐색기에서 디스트 쪽에 일단 넣기로 했으니까 새로운 파일 생성, 생성된 곳에 쓸 건데요. 자, 어제는 window.add event listener load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얘가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브라우저 하나만 띄우는 경우는 괜찮은데 여러 개를 띄우는 경우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없이 쓸 거예요. 없이 쓸 건데 문제는 이렇게 했더니 또 const wrap 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존에 있던 이 fade가 아니라 다른 문서가 영향을 받아요. 여기 있는 변수 이름들이, 그리고 불러오기 위해서 만들었던 변수 이름들이 겹쳐요.
중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다른 문서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익스포트, 임포트를 하시는 거는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즉시 실행 함수. 앞에 있는 펑션을 화살표 함수로 바꿔주고 뒤에 오는 데이터 이 전체 영역을 뭐 한다? 요 중괄호 안에 전부 다 묶어주는 거죠. 전부 다 묶어져 버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바로바로 수행해라 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동작은 해요. 동작은 하는데 무슨 차이냐? 외부에서 헤드코드라는 변수 쓰면 모르겠죠. 그러면 새로운 아이니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쓰는 게 아니라 함수를 수행이라. 그때 들어갈 함수는 옛날에는 펑션 썼지만 지금은 펑션 대신에 화살표로 그냥 단순하게 바꾼 것 뿐인 거고 콘솔 로그로 데이터 쓴 게 끝입니다. 몇 개 더 수정하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비어있는 데이터 HTML 문서를 기준으로 결과물이 나왔는지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자, 몇 가지 좀 더 체크를 해보긴 해야겠지만은 그 기능 기준으로 한 번 더 코드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에러 난 것도 몇 개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한 번 더 찾아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모두 정리했고요. 앞전에 있던 거, 콘솔에 있던 거는 제가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할 코드에서는 이전에는 그냥 썼지만 이번에는 범위를 지정을 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야 변수들이 겹치는 거 보완이 되겠죠. 자, 따로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할 거고요. 뭐 나중에 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서 애초에 변수를 겹칠 일이 없게 만드실 거예요. 애초에 변수가 겹칠 일이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익스포트, 임포트 사용해서 쓰시면은 사실 얘도 필요가 없죠. 불러 내보내는 아이에 함수만 하거나 하니까. 자, 이렇게 놓고 쓸 건데요. 한 가지는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랩 안에 뷰박스가 두 개잖아요. 뷰박스 첫 번째 거 열어보시면 파트와 슬라이드 1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거에도 슬라이드 1이 또 있어요. 물론 두 개가 다 있어도 쿼리 셀렉터 때문에 다 잡아놓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문제는 이 두 번째 아이는 쿼리 셀렉터 클래스 슬라이드 1 잡으시면 안 잡힙니다. 왜? 위에 있게 잡혀요. 당연하겠죠? 쿼리 셀렉터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것들 중에 몇 번째 것만, 최상에 있는 첫 번째 것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 쿼리 셀렉터 5를 해가지고 잡든 아이디를 잡든 해줘야 되는데, 아이디를 잡으면 전혀 불편함 없이 쓰겠지만 겸사 그냥 하나의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요거를 이름을 한번 바꿔보려고 한다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아까 했던 거 다시 들어갈게요. 패치. 자, 이리저리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밑에 거. 자, 패치에서 제가 뭐 했었냐면 데이터 불러와서 해당하는 코드를 글자로화 시키고 이너 HTML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었죠. 이너 HTML을 집어넣고 그 안에 스크립트 코드를 따로 만들어 넣었었어요. 따로 만들어 넣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넣으려고 합니다. 자, 중간에 혹시라도 세미콜론 쓰시면 큰일 납니다. 자, HTML 코드를 집어 넣은 상태에서 저는 뭐 할 거냐면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를 찾아갈 거냐면 해당하는 당연히 이 안에
바로 요거였죠. 이 안에 자, 쿼리 셀렉터 누구 클래스 파트를 찾아갈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레스로 하든 컨스트로 하든 관계 없으니까 파트. 자, 여기다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무엇을 찍을 거냐? 파트 닷 클래스 리스트를 찍을 겁니다. 몇 개 더 써야 되는데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만 써볼게요. 자, 확인해 보시면 요것도 다 안 지웠네요. 자, 여기 파트 슬라이드 01이라고 나오고요. 여기 밸류에도 보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값이 여러 개가 떠요.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사실 이 안에 보면 추가적인 기능들이 들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점 클래스 네임이라고 쓰던가? 네. 게요. 어차피 지금 보이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원래 클래스 리스트하고 바로 또 추가로 볼 수 있어요. 뭐 근데 지금은 제가 잘 못 찾아서 굳이 한다면 뭐 밸류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럼 보시면 이렇게 두 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려고 그러냐면 replac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replace는 뭐 하는 아이냐면 기존에 어떤 이름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해라 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단순하게 밸류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슬라이드 01 이거 필요 없는 거고 이거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쉽게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저 이름을 remove 슬라이드 01 넣고 add 02라고 써줘야 바뀌겠죠. 실제로 바뀝니다. 두 줄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replace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뺐다가 넣었다가 아니라 그냥 교체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replace는. 그러면 이렇게 바꿔줍니다.